자, 학생부 종합전형 특집 서울시립대 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학생 상담에 앞서서 서울시립대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학생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서울시립대의 장점과 다양한 경쟁력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뭐 다양한 장점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이게 정말 좋다라는 장점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김지현 선생님? 네, 서울시립대학교는 배움과 나눔의 100년, 서울의 자부심, 서울시립대학교입니다. 서울이 만들고 서울이 키우는 대학으로서 교육의 개방사 확대와 더불어 연구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의 대학이다 보니까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환경, 건축, 세무, 교통, 조경, 복지 등과 같은 도시과학대학을 최초로 설립을 하고 그와 관련된 교육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예, 한때 이제 서울시립대에서 공부를 하면 서울시청에 취직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도시 관련된 연구 어떤 특화된 활동들이 특화된 학과들이 있는지 그에 대해 있으면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시립대학교에는 도시과학대학이라는 특성화되어 있는 대학이 이제 있는데요. 예. 이제 이번 수시에는 어느 정도 인원을 선발하게 되는지 이제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에는 건축학부 건축학 전공, 건축학과 건축학 전공, 그리고 도시공학과, 교통공학과, 조경학과, 환경공학부, 공간정보공학과 등 7개 학과가 자연계열로 있으며 도시행정학과, 도시사회학과가 2개 학과가 인문계열로 편입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생소하는 학과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 이제 한 개 학과 정도만 설명을 드리자면 교통공학과의 경우 학생들이 흔히 신호체계와 같은 교통 운영을 네. 많이 생각을 하는데 공학과의 학문 분야는 매우 광범위합니다. 예. 교통 운영뿐만 아니라 교통시설, 도로 설계, 정책 결정 및 계획, 그리고 교통 안전, 첨단 교통 체계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연구를 진행하는 학과입니다. 예. 네, 지금 말씀하신 교통뿐만 아니라 환경, 건축, 공간 여러 가지 광범위하게 이렇게 도시 관련 연구가 좀 특화되어 있는 그런 학과가 또 특화되어 있는 이런 서울시립대의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요즘에 이 글로벌 시대에 맞춰서 여러 대학들이 글로벌화를 추구하고 있잖아요. 서울시립대에는 어떤 그런 글로벌 특화 프로그램들이 있을까요? 네. 또 서울시립대학교는 글로벌 시대에 적합하게 학생들의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역량 증진을 위한 새로운 기회들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국제 교류를 선도하며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43개국 220개교와 학생 교환, 학술 자료 정보, 학술 대회 개최 등 활발한 교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학술 교류 사업 지원 및 이제 교환 학생, 복수 학위제, 그리고 글로벌 인턴십, 글로벌 캠퍼스 운영 등 글로벌 시대의 주역으로서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경쟁이 치열하지 않다라는 게 바로 서울시립대학교만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서울시립대의 차별화된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끝으로 그러면 이제 궁극적으로 서울시립대가 추구하는 목표는 무엇인가요? 네, 서울시립대학교가 추구하는 인재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사회 구성원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역량 증진을 위해서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러한 기회를 많이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한 인재 육성이 바로 대학 본연의 역할이고 저희가 그러한 역할의 선두주자로서 네. 이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학생의 역량을 강화해주는 인재를 육성하는 그런 특징이 바로 차별화된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서울시립대를 진학하고자 하는 두 번째 학생 이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만나볼 학생은 회계사를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경영학부에 지원하고 싶은데 작년에 경쟁률이 얼마나 됐나요? 또 서울시립대는 인성 공통면접 문항으로 인성도 평가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문항들이 나오고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회계사가 꿈이어서 시립대에 진학하기를 희망하는 학부모입니다. 네, 아유, 어머니 반갑습니다. 네. 학생이 지금 회계사를 꿈꾼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떤가요? 어머니께서 보시기에는 회계사가 좀 잘 맞을 것 같나요, 우리 학생?
네, 잘 맞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어떤 면이 좀 잘 맞을 것 같나요? 그냥 뭐 매사에 이렇게 책임감 같은 것도 투철하고요. 네. 성격이 좀 꼼꼼해가지고 어. 좀 네. 잘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서울시립대 김재호 입학사정관 선생님 나와 계신데요.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어머니.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상담을 통해서 많은 궁금증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수시 전략에 대해서 또 조언을 해주실 윤신혁 선생님 나와 계신데요. 어머니 인사 나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이제 학생 수시 이제 준비하고 이러느라고 많이 고민도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 수시 전략들이 궁금하신 점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네. 네, 자 우선은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 윤신혁 선생님께서 짚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성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때까지 5개 학기 성적입니다. 국어 3.2등급, 수학 2.8등급, 영어 2.4, 사회 1.94, 그래서 평균 한 2.6등급 정도의 성적을 가지고 있고요. 주요 교과 성적의 추이를 살펴보면 자, 국어는 한 3.5등급에서 3등급 정도까지 향상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수학이 4등급으로 시작해서 2등급까지 향상된 아주 두드러진 향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영어는 한 2.5등급에서 2등급, 다시 한 3등급 정도로 해서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계속해서 모의고사 성적입니다. 6월 대수능 모의평가 기준으로 살펴보면 국어는 2등급, 그 다음에 수학 2등급, 영어 2등급,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 다 2등급이고요. 그다음에 사회탐구 영역,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5등급, 3등급으로 평균 한 2.5등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이 그 4월 모의고사와 6월 모의고사 비교를 해보면요. 국어는 4월 모의고사에 비해서 2개 등급 정도 상승이 됐고, 국어는 2등급 유지했고요. 영어도 3등급에서 2등급, 그다음에 생활과 윤리는 5등급 정도로 유지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전형은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네. 자, 계속해서 우리 학생의 교내 활동을 살펴보면요. 자, 1학년 과정에서 학급 재정부장입니다. 그래서 학급의 어떤 회계를 담당해서 그렇게 책임을 지고 그런 관리를 하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근데 학생회도 역시 총무부 차장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방과후 학교 참여 우수 학생인데 참여했던 모든 방과후 학교에서 세부 능력 특기사항에 우수한 학생이다라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로 상당히 우수하게 활동을 했고요. 2학년 때 학생회 또 역시 그 총무 차장, 그 다음에 학급 자료부장, 그 다음에 체육대회 장기자랑 학급 대표로 그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친구 이제 1, 2, 3학년 모두 개근을 했고요. 방과후 학교도 빠지지 않을 만큼 매우 성실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네. 학교 성적 우수자 프로그램에도 참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교양교과에 생활과 철학 과목을 이수하면서 이 소크라테스적인 질문법에 대한 훈련, 그 다음에 철학적 독서 토론을 그 실질적으로 교육받은 것으로 그리고 참여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독도 지킴이 관련된 동아리를 열심히 참여했고요. 봉사활동 1학년, 그 다음 2학년에서 한 70여 시간 정도 참여했습니다. 방과후 학교는 2학년 때 한 106시간, 그래서 매우 참여 우수한 학생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수학 내역 살펴보면요. 1학년 때 1학기 과목 우수상, 그 다음 체육 과목인데요. 그 다음에 수학여행 보고서 대회 은상, 정보화 경시 대회, 그 다음에 2학기 과목 우수상, 그 다음에 꿈 발표 대회 동상과 과목 우수상 영어 교과에서 받았고요. 학교 인재상 수상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학생의 자율활동을 보니까 이제 학급 내에서 또 학생회 내에서 이제 동관리를 하는 이런 쪽에 이제 활동을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아마 그래서 자신의 어떤 그 진로를 또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의 이제 성적과 비교과를 평가해 볼 텐데요. 먼저 김재호 선생님께서 시립대 입학사정관의 입장에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1학년 때 성적이 3, 4등급 정도가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2학년 때 2등급으로서 성적 향상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에 비해서 이제 그러한 노력들이 절대적인 등급의 이제 상승에 있어서는 조금 지원자의 평균에 비해서 조금 낮지는 않나라는 예.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상대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아울러 이제 비교과 활동 역시 1학년 때부터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적을 수 있는 소재는 많이 있어 보입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어떤 노력이 경희학부 인재상이 맞는지를 한번 또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성실하고 꾸준한 것 이외에도 이제 경희학부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마인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인재상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더 두드러지게 보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독서 활동 부분에 있어서 경영학과 관련된 이제 독서 부분이 일부 있었는 보이나
많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주셨어요. 경영학부의 인재상과 잘 맞도록 연계를 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윤신혁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우리 학생이 그 내신 성적부터 좀 분석을 해보면요. 5개 학기 한 2.6등급으로 상위권 성적이고요. 특히 이제 사회교과가 한 1.94 정도 되니까 이 경영학과 관련 교과 우수 학생이라는 평가는 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영어도 한 2, 3등급 정도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1학년 과정 이제 수학 그다음에 1, 2학기 모두 4등급으로 가장 낮은 성적이었는데 2, 3학년에서 이제 극복됐다는 점도 좀 긍정적으로 평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학업에 대한 잠재적인 이제 발전 가능성, 발판을 좀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은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뭐 해당 모집 단위에 지원했을 때 현실적으로 이제 합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쉽게 장담하기 어렵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성적의 상승 추세라는 거 분명히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과학이나 기술과정, 생물, 화학, 한문, 예체능 교과도 두루 성실하게 참여했다는 것도 좀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성적을 좀 이제 꼼꼼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이 6월 모의고사가 이제 전체 한 17% 이내로 상위권 성적이긴 하지만 우리 학생이 지금 목표하고 있는 대학에 지원할 만큼 충분하지는 않다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거보다 이제 더 좀 유념해서 볼 게 이 4월 모의고사가 다소 좀 불안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성적표를 꼼꼼히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 지금 국어나 영어 교과에서 모두 읽기 그러니까 이해 능력 영역에서 또 독해 부분에서 기복이 상당히 크게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돼서 그런 부분이 좀 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고요. 근데 특히 이제 사회탐구 영역이 지금 수준에는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회문화나 생활계 윤리라는 이 인문계열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선택하는 과목을 선택했으면서도 아직까지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게 이제 수시와 정시에서 위험 요소로 좀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수능에 대한 준비도 좀 만반을 다 해야 될 것 같고요. 비교과 활동 같은 경우는 이제 방과후 활동까지 결석하는 성실성이 가장 그 우리 친구 큰 특징이고요. 적극적이고 배움의 자세를 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우리 학교 이제 학급 재정부장, 그다음에 학생회 총무부장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서 이 외적으로는 우리 학생이 그 희망 진로인 뭐 회계사 외형적으로 좀 일치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근데 오늘 사실 이 서울시립대 입학 4년에 가장 강조하시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이 모집 단위별로 가지고 있는 인재상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마인드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런 부분이 잘 드러나는지를 좀 꼼꼼히 따져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활기록부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비즈니스가 준비된 학생이다. 이것보다는 아직은 꿈 많은 학생이다.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보여서 좀 적극적으로 좀 여러 가지 입시 전략을 좀 검토할 좀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독서 활동 사정관이 말씀하셨던 대로 이 독서 활동 회계 관련된 독서 기록은 있는데 이 배우고 느낀 점이 아니라 단순한 이제 서명이나 아니면 내용만 기록되어 있는 점이 좀 아쉬운 면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학년 1학기 지금 생활기록부 정리가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8월 말까지 작성 기준일이니까 보강할 내용이 있다면 그러면 좀 준비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보완할 점은 뭐니 해도 수능 대비가 원칙적으로 좀 잘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학별고사 논술 준비 우리 친구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병행해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논술을 따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수능과 같이 동시에 준비를 하는 방향을 좀 잘 검토해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종합전형을 만약에 지원할 경우에는 학생부에서 드러나지 않은 이게 자신의 이야기를 좀 진정성 있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소개서 작성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우리 학생이 보완해야 할 점까지 다 들어봤습니다. 앞서 우리 학생이 궁금해한 점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경영학부에 지원하고 싶은데 작년에 경쟁률이 얼마나 됐나요? 라고 질문을 했거든요. 김재호 선생님께서 조언해 주시겠습니까? 네, 전년도 경영학과의 경쟁률의 경우 14.48대 1 정도입니다. 전형 전체 평균률이 8대 1 정도인 것으로 감안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매우 높습니다. 경영학부는 선발 인원도 많은데요. 많은 만큼 경쟁률이 높다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과 경쟁을 해야 된다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네, 경쟁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자, 그리고 우리 학생이 또 궁금해하는 것이 서울시립대 인성 공통면접 문항으로 인성도 평가를 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문항들이 나오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인성 평가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실까요? 네, 인성평가의 경우에는 저희 서울시립대학교 홈페이지에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전년도 이제 기출문제의 예를 좀 보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와 어떤 통합교육을 진행할 때 본인의 입장이 어떠한지를
설명하시오. 네. 이런 내용이 인성 면접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네. 인상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학생들이 많이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인성이라는 것이 평가할 수 있는 것이기보다는 학생들이 어떻게 사고하고 어떻게 이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지가 이제 평가 기준이기 때문에 네.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이야기하려고 하지 말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평소에 자신의 생각을 소신 있게 대답하는 것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면접과 관련돼서는 화면 보시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시립대학교 면접평가는 모집 단위별로 이제 진행이 되며 발표 및 확인 그리고 인성과 관련된 면접이 진행이 됩니다. 면접위원은 2, 3인으로 구성되며 지원자 1인을 대상으로 지원자의 기초학업 능력, 전공 적합성, 인성, 제출 서류의 진실성 등을 약 15분간 진행됩니다. 네. 발표는 지문이 먼저 주어지며 준비실에서 30분가량 답변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후 면접실로 들어가 해당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되며 준비실에서 작성한 내용을 면접실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발표는 학업 능력 및 인성과 관련된 내용이며 그 밖에 학교생활 기록부, 자기소개서, 교섭전서에 대한 내용 확인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팁을 좀 드리자면 많은 학생들이 면접 시간 15분을 잘 못 지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 15분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질문을 잘 듣고 핵심을 네. 좀 잘 파악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파악을 한 다음에 답변을 할 때는 두 번째로 두괄식으로 대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괄식으로 하라는 것은 학생들이 이제 좀 대답을 충분히 저희가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필요 없는 부분은 예, 이제 예. 자를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럴 경우에 대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면접 상황에서의 학생들의 모든 태도, 말투 그리고 행동들 모두가 면접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예, 것 같습니다. 네. 자, 핵심을 잘 듣고 파악하고 답하고 두괄식으로 답하는 게 좋다라는 네.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을 좀 드리자면 계속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희망하는 학과에 맞는 인재상에 잘 부합하게 연계해서 쓰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이 지금 자기소개서를 아직 다 작성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경영학부의 인재상은 어떤 것인지 또 어떻게 강조를 하면 잘 맞을 수 있을까요? 네. 경영학과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CEO, 예. 전문 경영인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는 기업을 운영하는 전문적인 소양을 가진 사람들을 이제 육성하는 학과가 바로 경영학과입니다. 그에 대한 이제 경영학과의 이해가 이제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인재상에서 나와 있듯이 비즈니스 마인드라든지 리더십과 같은 이런 역량들을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에 그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잘 기재하는 것이 학생의 좀 장점으로 부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학생이 예, 경영에 대한 마인드 잘 생각하시고요. 수시 6회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이 수시 6회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윤신혁 선생님께서 조언해 네, 주시죠. 일단 수시 전략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구체적인 입시 목표를 설정하는 게 좀 무엇보다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생의 생활기록부에서 우리 학생이 경영 관련된 전공 적합성이 잘 읽혀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네. 흥미와 관심이 뭔지를 좀 뚜렷하게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2순위는 수시 논술 전형을 오히려 좀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 글쓰기 능력 가지고 있고 예.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3순위는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전략적으로 좀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친구 이제 이 서울시립대 말고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을 좀 추천을 해드리면요. 예. 이 동국대학교 경영학부 논술 우수자 전형 추천을 드리는데 예. 학생부 40에 논술 60입니다. 교과 100% 반영하니까 우리 학생한테 유리하게 좀 반영이 될 수 있고요. 수능 최저가 있다는 점 그리고 경영학과가 좀 수능 최저가 높다는 점 때문에 우리 친구 목표로 삼아서 지원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그다음에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계열 논술 우수자 전형인데 인문과학계열 모집 단위가 다른 대학에 비해 좀 큰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 친구가 대학에 가서도 좀 고민해볼 수 있고요. 학생부 40에 논술 60, 그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 과목에서 상위 10개 과목 반영하고 비교과 50이니까 우리 친구한테 불리하지 않게 작용되고요. 수능 최저 있다는 것도 목표 설정으로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네. 자, 추천 전형까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상담 다 들어봤는데요. 어머니 어떠셨어요?
네, 그동안 고민됐던 게 조금 이렇게 정리가 좀 된 것 같아요. 네. 도움도 많이 됐고요. 예. 네, 다행입니다. 오늘 선생님들께서 조언을 참 많이 해주셨는데 학생에게도 잘 전해주시고요.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상담한 내용은 저희가 이메일로 또 보내드릴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서울시립대를 희망하는 2명의 학생에 대해서 상담을 좀 진행해 봤습니다. 또 이 방송을 보고 있을 많은 서울시립대 지망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마지막으로 서울시립대에 꼭 가고 싶다는 학생들 위해서 김재우 선생님께서 조언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학생들의 본인이 진로를 결정할 때 본인 스스로 좀 꿈을 꾸고 그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봐지고요. 예. 두 번째로 이제 자기 주도적인 모습. 그러니까 남의 도움을 아예 받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예. 그걸 도움을 받았더라도 본인 것으로 만드는 노력. 네. 그것이 이제 충분하다면 본인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붙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학생으로 보입니다. 네,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시립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시 합격에 대한 궁금증, 내신 성적에 대한 걱정, 내가 원하는 대학, 고3은 걱정이 많다. 하지만 꿈도 많다. 내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생부 종합전형 특집 오늘 서울시립대 편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주신 윤신혁 선생님, 김재우 선생님, 또 결정적 코치이신 정재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 특집 계속 이어왔는데요. 오늘 이 시간으로 해서 학생부 종합전형 특집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내일부터는 진학상담 다시 이어갈 텐데요. 이화여대 의예과를 희망하는 고3 학생, 또 한국외대 아랍어과를 희망하는 고3 학생과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